안녕하세요. 2026년 3월 5일 목요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귀국 직후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고 다주택자 대출 규제 후속 조치 발표도 이번 주 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남은 2주째 흔들리고 서울 매물은 역대급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꼭 알아야 할 부동산 뉴스 10가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뉴스 1. 이재명 대통령 귀국 싱가포르 부동산 정책 많이 배워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싱가포르 필리핀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외교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싱가포르 대통령 타르만 샴무카라트남과의 면담에서 오래전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부터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에 각별한 관심이 있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많이 배워가야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로런스 웡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반복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어떤 나라냐고요? 국토 면적이 서울의 1.2배에 불과하고 1인당 국민소득은 10만 달러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국민 80%가 주택개발청이 공급한 공공주택에 삽니다. 국토의 90%를 정부가 소유하고 외국인과 다주택자에게는 추가 취득인지세를 부과해 투기를 원천 차단합니다. 대통령은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기 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싱가포르가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이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예고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역세권 공공주택 대폭 확대, 토지 공공 보유 강화, 투기 수요에 대한 세금 인상이 구체적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뉴스 2. 서울 아파트 매물 7만 2,049건 한 달 새 26% 폭증, 3년 만에 최고.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2월 2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이 7만 2,049건으로 한 달 전 5만 7,132건보다 26.1% 늘었습니다. 이는 2023년 초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월세 매물은 16% 줄었습니다. 매매는 26% 늘고 전세는 16% 줄었습니다. 서울 동남권 매매 수급 지수는 5주 연속 하락해 기준선인 100.0에 도달했습니다.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 비슷해진 것이 아니라 사려는 사람이 기다리는 사이 팔려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외곽인 노원도 봉강북 지역의 전월세 물건은 3,140% 줄었습니다. 동부권 전세금은 동남권보다 더 오르고 있습니다. 매매 시장은 매도자 우위가 무너지는 중이지만 전세 시장은 여전히 물건이 없어서 세입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입니다. 뉴스 3. 강남은 급매 쌓이고 강북 전세는 씨 말랐다. 서울 부동산 극과 극. 오늘 서울 부동산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극과 극입니다. 같은 서울 같은 시간인데 강남과 강북이 전혀 다른 시장에 있습니다. 강남권부터 봅니다. 2월 2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 7만 2,049건의 상당수가 강남 3구에 몰려 있습니다. 레미 암퍼스티지는 2월 초 57억 5천만 원의 신고가 거래가 나왔는데 지금 같은 평형이 49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한 달 만에 호가가 8억 원 이상 빠진 겁니다. 강남구 2월 매매 거래는 65건, 서초구는 38건에 불과했습니다. 강북 전세 시장은 정반대입니다. 노원구 전세 물건이 1년 새 68% 줄었고 성북구는 90% 넘게 사라졌습니다. 봄 이사철에 이사갈 집 자체가 없습니다. 이사가 필요한 세입자들이 없는 물건을 두고 경쟁하면서 강북 전세금이 오히려 강남보다 더 빠르게 오르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뉴스 4. 3월 내 결론이 최선 전문가들 무주택자에게 보내는 지금 당장의 신호. 오늘 이투데이 보도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이례적으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3월 안에 빠르게 매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지금이 유일하게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지금처럼 급매가 쏟아지는 상황이 끝납니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마감 이후에는 팔 이유가 없어지고 급매물이 일제히 사라지면서 다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핵심 지역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면 서두르는 것이 맞다고 강조합니다. 강남 3구처럼 추가 하락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은 더 기다려도 되지만 서울 외곽이나 15억 이하 중저가 실수요 단지는 지금도 신혼부부와 30대 매수자들이 경쟁하고 있어 금매를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뉴스 5. 문재인 정부 때도 강남은 결국 올랐다. 5월 이후 반등 가능성, 역사가 증명. 오늘 뉴데일리 보도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금의 강남 하락을 놓고 상반된 역사적 사례를 들어 분석한 기사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총 27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때마다 강남 집값은 잠시 꺾였다가 다시 올랐습니다. 2018년 913대책 이후 강남구 집값이 하락 전환했지만 7주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2019년 1216대책 때도 강남 집값이 꺾였다가 45개월 뒤 반등했습니다. 지금과 다른 점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다주택자 대출 자체를 강제로 회수하는 수준의 조치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LTV 0% 적용과 만기 연장 제한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고 양도세 최고 세율이 82.5%에 달합니다. 규제의 강도가 다릅니다. 결국 시장은 5월 9일 이후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매물이 잠기면서 반등이 오느냐 아니면 대출 규제가 이 반등을 막느냐가 올해 부동산의 진짜 방향을 결정합니다. 뉴스 6. 이재명 돈이 안 되면 집 사모으지 않는다. 시장 압박 메시지 총정리. 대통령의 이번 싱가포르 순방 기간 동안 나온 부동산 관련 발언들을 오늘 정리해드립니다. 3월 1일 현지 SNS에 올린 글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 집도 사모으는 것이지 돈이 안 되면 집 사모으라고 고사를 지내고 빌어도 살 리가 없다. 그러면서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튿날인 3월 2일에는 싱가포르 대통령 면담에서 이 좁은 국토에서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이뤄냈으면서도 주택이나 부동산이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놀랍다며 공공주택 정책의 성공 모델로 싱가포르를 꼽았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시장에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순방 중에도 멈추지 않는 이 행동 자체가 정부 의지의 표현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기조가 최소 올해 안에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뉴스 7. 포보 심리 확산 더 싼 금매 나올 것 기다리는 매수자들. 오늘 서울신문이 심층 보도한 강남 매수 심리 분석입니다. 포보 영어로 FOBO, Fear of Better Option의 약자입니다. 더 좋은 조건이 나올까봐 지금 결정을 미루는 심리입니다. 지금 강남 매수자들 사이에 이 포보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레미 암퍼스티지 전용 84제곱미터가 49억 원에 나왔는데도 안 삽니다. 헬리오시티가 23억 8천만 원에 거래됐는데도 추가 하락을 기다립니다. 중개사들에 따르면 매수 희망자들은 34월 더 싼 금매가 나올 것 같아 지금은 그냥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포보 심리가 지속될수록 급매물이 더 쌓이고 매도자는 가격을 더 낮춰야 하는 하락 피드백 루프가 작동합니다. 하지만 이 루프가 5월 9일 이후에 반전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기다리는 매수자들이 5월 이후 매물이 사라졌을 때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뉴스 8. 3월 한강변 로또 청약 쏟아진다. 더샵 프리엘라 마포 등 분양 일정. 오늘 이콘민글 보도입니다. 3월에 서울 수도권 청약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를 예정입니다. 영등포구 당산동 더샵 프리엘라가 이달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에서 84제곱미터 한강 조망이 가능한 단지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책정될 경우 상당한 시세 차익이 예상됩니다. 마포구에서도 신규 공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시작된 집값 약세가 한강벨트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한강변 신축 청약은 공급 자체가 희소하기 때문에 당첨 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가능한 로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대출 규제로 기존 아파트 매입이 어려운 3040대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3월 청약 시장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뉴스 9.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되레 집값 양극화 심화시킨다. 전문가 경고. 한국일보가 오늘 보도한 전문가 분석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정부 의도와 달리 집값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논리는 이겁니다. 양도세 중과가 주택수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으니 다주택자들은 지방이나 서울 외곽 중저가 아파트 여러 채보다 강남 고가 아파트 한 채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방과 외곽 매물은 늘어 가격이 눌리고 강남 상급지는 수요가 더 집중되는 역설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발표 이후 세종시 아파트 매물이 3% 늘고 대전과 부산도 매물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서울 강남권 매물이 늘어난 건 금매이지 장기 보유 물건이 아닙니다. 정책 의도와 시장 반응이 항상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뉴스 10. 문제는 전세다 규제 나비 효과가 서민 주거에 미치는 영향. 오늘 매일일보에 실린 전문가 기고 내용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핵심은 집값이 아니라 전세라는 주장입니다. 전세 시장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강남 3구처럼 똘똘한 지역은 집주인이 실거주를 해야 하니 전세 매물이 줄어듭니다. 반면 덜 선호하는 지역은 집주인이 팔고 나가면서 전세 매물 자체가 없어집니다. 어느 쪽이든 전세 물건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비아파트 임대사업자 대출까지 조이면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아파트로 갈 수 없는 서민들의 주거가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 전세 매물은 1년 전보다 각각 33%, 49% 줄었습니다. 규제의 나비 효과가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닿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5일 부동산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배워왔고 매물은 역대급으로 쌓이고 전세는 씨가 말랐다. 강남은 금매가 쌓이는데 아무도 사지 않고 강북 세입자는 이사갈 집이 없다. 5월 9일을 향한 카운트다운은 계속된다. 이 영상 하나로 오늘 부동산 뉴스 다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